야, 148쪽 펴라. 쌤,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지구 내부 에너지. 2번에 OXX, OXO입니다. 3번에 XOO, XO다. 4번에 A 암석권, B 연약권. 5번에 1번 두껍다, 2번에 작다, 3번에 태평양판. 6번에 기억의 온도, 니은의 작아, D것의 커. 그 다음에 혹시 그때 보존형 경계만 남았었지, 맞지? 그래서 그 뒤에 숙제 안 나갔지? 뒤에 나갔는가? 그러면 또 어디니? 53쪽 1번. 1번에 풀 수 있겠더나? 1번은 D고요, 2번에 A, B, E, 3번에 C다. 그 다음 2번에 A 해량, B 변환단층, C 해구, D 호상열도야. 3번에 1번 니은 디귿, 2번에 기역, 리을, 비역. 4번에 OOX, 5번에 섭입, 니은의 해양, 디귿의 대륙. 6번에 XOXO, 7번에 3번입니다. 넘어가자. 자, 155쪽에 1번에 5, 2번에 4, 3번에 3, 4번에 1, 5번에 2, 6번에 5, 7번에 3,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4, 11번 3, 12번 2, 13번 5, 14번 3, 15번 1, 16번 4, 17번에 가 AC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쓰고 그랬으니까 가의 A 암석권, B 가까워진다, C 발산형 경계. 그 다음 18번에 가 A와 B에서 생기는 지형을 쓰고 그랬으니까 A 해령, B 해구.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의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아진다. 그 다음 19번, 이건 뭐 피해 두 가지나 뭐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이. 그래서 이건 과학이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실력 업. 1번에 2, 2번에 5, 3번에 3, 4번에 1. 혹시 뒤에도 숙제가 맞나? 자, 1번에 4, 2번에 5, 3번에 1, 4번에 2, 그 다음에 5번에 1, 6번에 5, 7번에 2, 8번에 5, 9번에 5. 틀린 거 앞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해라. 친구는 이름이 뭐지? 수원이? 네. 이거? 네. 일단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식부터 먼저 익히 알겠지? 지금 숙제에 오면 선생님이 답을 부르잖아, 맞지? 답 부르고 나면 이제 틀린 거 수정하라고 그래.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러고 나서 틀렸는 거 애들하고 답 확인하고, 못 푸는 거 풀어주고, 다음 단원 넘어가.
36.8 37.0 36.7 보니까 알고 있어라. 요 지금 도는 거 10% 36.8 36.8 뭐 이렇게도 지금 재밌겠죠. 여기에 박치는 쌤이 가지고 있던 난 끝나면 다시 줄게. 시험 대비, 너 시험 대비 해야 되니? 그러니까 휴강은 이제 원래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이 통과를 3주를 휴강하셨어. 근데 기말고사 때는 2주 정도 휴강했어요.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면 되냐면 통과 수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통과 수업은 내가 휴강을 한다는 것은 회계에서 중간을 한다는 소리거든. 중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이 이제 중간 수업하는 날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시험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통과될 수업을 중간을 하더라도 애들은 1시에 들어와야 되거든. 1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기가를 하게 되냐면 애들은 4시에 기가를 똑같이 해.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네가 지금 통과만 들으니까 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시험 대비를 애들은 자습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대비 중간은 안 하고 계속 가면서 대비만 하는 거야. 시험 대비 해야 되나?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면 선생님 하고. 근데 중3들 중에 공부 좀 하는 애들 지금 뭐 원 듣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 저때 이미 잠깐 시간 들어왔던 그 반. 그 반 애들 무조건 휴강. 시험 대비 안 해요. 저희가 그냥 안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중3들이 그런 부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선택을 해야 돼. 선생님 보고 반드시 알려줘서 선생님 저 시험 대비 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 수업 듣는 반은 당연히 시험 대비를 해야지. 근데 이렇게 고등 선수하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휴강해주세요 그러면 걔들 한 달 동안 학원도 안 들어오고 아 그래 답 수정하자. 몇 쪽에? 156? 156에 8번에 2번 6번에 2번 어디 156쪽? 예. 야 156쪽 6번 한번 봐봐. 틀린 사람 봐. 그림 가다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판의 경계를 구분하는 모식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가를 보니까 서로 어긋나 있지 맞지? 이래 서로 어긋나 있는 거 오늘 시간에 잠깐만 배우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존형입니다. 보존형.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멀어지는 경계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발산형이라고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양쪽에서 미는 이미지 맞지? 그래서 양쪽에서 미는 방향이니까 다가 해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각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는데 먼저 기억해. 각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쓰면 보존형, 이거 보존형 문제거든. 내가 필기해 줄 거니까. 자, 보존형 같은 경우는 지진,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요. 그 다음 화산활동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에, 나 경계에서는 멘틀, 나가 보면 발산형이지? 그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 디귿에, 다 경계에서, 다, 요 수렴형이지.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 습곡산맥, 이런 거 형성될 수 있지. 리을, 가, 다 경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얘네들 지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외워야 돼. 가 같은 경우는 보존형 경계잖아. 그러면 천발 지진. 나 같은 경우 발산형 경계잖아. 천발 지진. 다 같은 경우에 수렴형 경계잖아.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납니다. 답 5번이다. 또 11번에 3번. 15번에 1. 실력업 4번. 4번 풀이 해줄게요. 틀린 친구 봐라. 그림 가와 나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자, 쌤 잠깐만 보자. 우리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부딪히면 누가 밀도가 크지? 누가 밀도가 크나? 해양판이 밀도가 크지? 그래서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지금 요 경계 부분은 여기가 지금 대륙판이잖아. 맞지?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요 지점에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고. 맞지? 그 다음에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용융이 일어나서 이런 화산섬을 만든다 그랬지? 이름이 뭐지? 호상열도죠. 맞지? 호상열도라는 화산섬을 만든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림 가를 갖다가 보면요. 그림 가는요. A, B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점 찍어놨는 거 보이나? 이 점 찍어놨는 게 이게 지진을 갖다가 나타낸 그림이라 되어 있지. 맞지? 그래서 요 경계, 여기가 이제 지진 일어나는 이 위치들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것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좀 급하고 C하고 D 그림을 그려봐라 이러면 CD는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지진의 경계가 요거는 경사가 급하고. 맞지? A, B. 알겠니? 그 다음에 CD. 뭐 여기가 C 있고 여기가 D 있는, 여기가 A 있고 여기가 B 있는 요런 형태로서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나요? 자, 그랬을 때 자, 기억해보면 해구는 B보다 A에 가깝다. 우리 해구는 여기가 해구잖아. 맞지? 그럼 해구는 A에 가깝다 해야 되겠네. B보다 A에 가까운 곳에 있다. 기억 맞는 말입니다. 그럼 미연해. 화산활동은 D보다 C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화산활동은 D보다 지금 C가 어디냐면 C가 여기야.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D는 요쪽에 D 여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점이 막 찍혀져 있지. 맞지? 그럼 봐라. C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C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우리는 이쪽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쪽에.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두 판의 경계면의 평균 기울기. 이게 지금 기울기죠. 야, 기울기 급한 거고 얘 기울기 완만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가보다 나가 작다 해야죠. 작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또 159쪽에 2번에 몇 번? 5번. 또 161. 오케이. 10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3번? 너무 자식 임마. 8번 뭐래? 다음은 판의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판의 경계는 거기 처음에 발산형 경계, 충돌형 경계, 섭입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경계를 나누면 몇 군데? 몇 개로 나누더라? 3개로 나누지. 3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근데 이 수렴형이 두 가지로 나누더라, 이거 맞지? 하나가 섭입형이고 하나가 충돌형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그랬을 때, 예, 이렇게 돼 있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예. 야, 화산도 일어나고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어디야, A? 섭입형이지, 섭입형.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신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 B는 어디야? 화산은 일어나요. 근데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 그럼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는 소리거든. 누구지? 발산형이지, 발산형 B.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아니요 그랬어. 아니요 그랬으면 충돌형이나 보존형 중에서 하나인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가? 하강하는 곳이 수렴형 경계지, 맞지? 그래서 예 그랬기 때문에 C가 충돌형이에요, 충돌형. 그 다음에 D가 보존형이에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세요. 그런데 먼저 기억해. A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다.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은 섭입형입니까? 충돌형입니까? 충돌형이지. 그러면 A는 아까 섭입형이라 했잖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해령. 우리 발산형 경계 해령이지, 맞지? 그 다음에 D가 아까 보존형 경계를 했는데 보존형에 변환단층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D가 히말라야 산맥. 너희들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이 부딪힌 거잖아, 맞지요? 그래서 맞는 거야. 다음 5번. 또 없나? 끝났나? 끝났으면 150쪽 넘겨봐. 150쪽에 이제 판의 경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내용은 제일 적다, 제일 마지막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배우고 다음 단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수은이는 다음 단원부터 열심히 하세요. 집에 가서 복습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이 지금 앉아있는 애들도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지옥 일찍 와서 얘기를 했는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은 1등급 다 나와야 돼요. 1등급이 안 나오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등급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통과를 1 받잖아. 그러면 고2 가면 1, 2, 3 중에서 하나가 떠요. 1, 2, 3 중에 하나 뜬다. 통과를 2 받잖아. 그러면 3, 4, 5 중에서 하나 떠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고1 때 그건 학교 전교 인원수하고 상관이 있어. 고1 때 8명까지가 1등급이면 요때는 몇 명까지가 1등급이 되냐면 2명까지 정도가 1등급 밖에 안 돼. 고2 때는. 그러면 8명 했는데 8등을 내가 전교에서 했다. 전교에서 8등 했으면 걔가 8명이 4%면 이 8이 지금 200명쯤 되네. 200명에서 4%면 8등까지잖아. 1등급이 맞지? 근데 고2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마찬가지 1등급은 8명이다. 근데 과탐은 어떻게 돼요? 선택하지.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하고 생물 2개를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했다면 화학 선택한 애가 전교에서 또 문과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80명이 선택했습니다. 생물 선택에는 60명 선택했습니다. 지구과학 선택에는 우리 지금 참고적으로 대형고등학교 지구과학 25명 선택해 있다. 그럼 여기서 4%면 8, 4, 8, 32, 3명만 1등급이고 4, 6, 24, 2.4명 2.4명이니까 4는 버릴 거니까 2명이 1등급이고 얘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안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봐, 내가 똑같이 요 1학년 때 1등급 맞았던 8명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문과로 가겠니? 걔도 이과로 간다 알려져.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똑같이 8등 했다 그러면 8등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화학은 2등급쯤 되겠네. 생물은 3등급입니다. 생물은 똑같이 전교 8등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 통과해서 3 받잖아. 그러면 4, 5, 6 받습니다. 4, 5, 6 등급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쌤이 통과는 무조건 1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 그걸 미리 중3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겨울 방학 때쯤 되면 또 하거든요. 또 하면서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나중에 또 시험 대비하고 시험 대비할 때 막 문제집, 그때는 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너희들 아까 저기 지성이하고 너 지우하고 앞에 일찍 왔을 때 보면 앞에 여기 수업하던 애들 고1이었어, 고1. 근데 고1 지금 시험 대비 들어갔는데 선생님 막 판서 강의하고 하더나? 안 하지. 나는 애들 문제만 막 던져주고 걔네들은 못 푸는 것만 쌤한테 가져와. 그럼 나는 못 푸는 것만 풀어주면 돼. 알겠지? 고등공부는 그렇다. 중등부 때처럼 다 떠먹여서 이렇게 주지 않는다. 알겠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150쪽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필기 들어가지. 내용은 많이 없다. 가로 3번 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보존형 경계. 찬영아, 그래서 쌤이 니한테 주지를 많이 시키는 거야. 집에 가서 공부, 니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라고. 알겠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 다 실패 봅니다. 자, 보존형 경계인데 모르겠어. 소니, 이거는 필기하지 마. 이거는 이 단원이 이만큼 10이면, 이 단원 전체가 10이면 요게 해당하는 0.5밖에 안 돼요. 다 가르쳤기 때문에 0.5를 해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물 이제 처음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면 되고, 요거는 그런 게 있구나 한 번만 들어보면 된다. 자, 우리가 원래 경계라는 게 세 가지 경계 있었지, 맞지? 발산형 경계 있었지? 그 다음 수렴형 경계 있었지? 이 수렴형 경계에 속하는 게 아까 충돌형이 있고 섭입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형이에요. 보존형. 그래서 이 보존형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파란색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알겠지? 보존형이 뭐냐면 판이 어긋나는 거야. 판이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판이 어긋나기 때문에 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성되는 거는 발산형 경계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판이 소멸하는 거는 수렴형 경계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어긋나는 것 뿐이다. 생성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거, 보존형 경계는요, 화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접대 필기할 때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형 있지,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지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화산이 어떻다 얘기했지? 화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필기가 돼 있다. 알겠지?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일어난다는 소리, 알겠지? 근데 지금 선생님 요 필기해 있는 거 봐라.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은 무슨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천발 지진이에요.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 그러면 진원의 깊이가 몇 킬로? 몇 킬로? 아이고, 70킬로. 선생님이 지표부터 진원의 깊이가 70킬로까지를 천발 지진, 70에서 300까지를 중발 지진, 300을 넘어가면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외워져 있어야죠. 그게 배운 지가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으면 선생님 까먹는 건 이해를 하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존형 경계 그림을 그릴 건데, 잘 봐봐.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 요렇게 그림 그리면 요거 이름 뭐지? 요거 이름 뭐지? 발산형 경계지, 맞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해령이라고 가르쳤잖아, 맞지? 해령은, 선생님이 해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다 밑에 있는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해저 산맥. 그래서 해저 산맥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수심이, 해령의 수심이 얕잖아, 맞지? 주변보다 솟은 지형이야. 그게 발산형 경계라 하면서 다 가르쳤던 부분이야. 요 V자 형태 요걸 뭐라 불렀지? 열고기를 했지, 맞지? 근데 해저 산맥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잖아. 해저 산맥. 그러면 산맥은 산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 맞지요? 그럼 잘 봐리. 이거는, 이 그림은 측면에서 본 거야. 근데 이 내가 보는 시선을 갖다 이 위로 올려볼게. 내가 위에서 쳐다본다 해볼게. 그래서 위에 쳐다보면 요 지점 있지, 산꼭대기.
산꼭대기가 칠판 뒤로 쫙 이렇게 산맥이니까 쫙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골짜기도 칠판 뒤로 쫙 있겠지? 요 끝에도 쫙 있겠지, 맞지? 그래서 쌤이 위에서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요거하고 요거만 보일 겁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서로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게 보일까? 안 보인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만 그림 그릴 거야. 그림 다 그리는 거 보고 그리세요. 필기하는 애들. 잘 봐. 내가 요렇게 그린 거는 요쪽 산꼭대기를 그린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린 거, 요거는 요쪽 산꼭대기를 그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위에서 쳐다봤을 때 발산형 경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발산형 경계는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멀어져요. 근데 우리 수업 처음 할 때 전 세계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다 똑같더나? 서로 다 다르다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멀어지는 속도가 서로 달라요, 알겠죠?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그러면 중간에 판이 서로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에 여기가 서로 어긋나서 해령 부분이 어디로 이동해 버리냐면 이쪽으로 이동해 버려. 이렇게 해령이 이쪽에 있던 것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버린다. 이렇게 알겠지? 원래는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일직선상에 있던 해령이었는데 이 멀어지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판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해령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또 양쪽으로 멀어지는 화살표를 그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고 보면 잘 봐라. 요쪽에 있는 판 있지, 요 위에. 얘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맞지? 맞나? 여기서는 요쪽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맞지? 그러면 쌤이 여기 표시한 요 부분은 서로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잖아, 맞지? 저 부분이 조용할 것 같아요? 안 하겠지, 맞지?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환단층이랍니다. 변환단층, 알겠지? 용어를 꼭꼭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뚫고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요 부분. 마그마 올라오니? 마그마는 이쪽에서 해령에서 상승해서 올라오지, 맞지? 요거는 어긋난 데 뿐이잖아, 맞지? 그래서 화산이 있겠나 화산 없겠나? 화산 없다. 화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여기가 해령이라 그랬지? 해령은 주변보다 솟은 지역이지. 그럼 여기서 화산 일어나잖아. 화산 일어날 때 주변의 땅덩어리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그럼 흔들리는데 지진이 천발, 중발, 신발 중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천발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알겠지? 그래서 기억해 줘야 될 게 지금 요 밑에도 봐라. 요 밑에도 보면 요쪽에 있는 해령은 오른쪽으로, 요 해령은 왼쪽으로 가니까 요쪽에서도 변환단층이다. 알겠지? 그래서 요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보존형 경계다.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지형 외워야 되지. 어디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자, 그러면 이게 교과 내용 끝이다.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의 4번에 보존형 경계 줄 때려라. 마지막 경계다, 알겠지? 그래서 뒤로 쌤이 읽어보면 두 판이 서로 줄 쳐라.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밑에 1번에 판의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므로 뒤로 줄 쳐라.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지각변동 줄 쳐라. 천발 지진 줄 치고 저 뒤쪽에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줄 때려놔라.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지금 그 그림에서 해령 찾을 수 있겠나? 해령 찾을 수 있겠지? 그 해령이 서로 어긋났지? 그 어긋나는 그 위치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부분이 변환단층입니다. 알겠지? 그 부분이 보존형 경계예요. 알겠죠? 자, 다음 오른쪽 그림 봐라.
이 오른쪽 그림이 쌤이 여기 표기했던 그 그림이야.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이 보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에 어긋나는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요 부분이 바로 보존형 경계 부분이다. 알겠지요?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줄쳐라. 변환단층. 외워야 됩니다. 변환단층. 자, 그 밑에 그림 보면 해령 부근에서의 변환단층 이래가지고, 자, 아까도 했다시피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서 그래서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오른쪽에 육지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 그래서 그림의 줄쳐라. 산 안드레아스 단층. 됐습니까? 그리고 전 시간에 쌤이 화산과 지진 다 끝냈지, 맞지? 그래서 책은 저기 166쪽 갑니다. 166쪽. 166쪽 가기 전에 마지막 복습 한번 합시다. 너희들이 이 교과 내용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면 나중에 시험 칠 때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곳들을 다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쪽에 한번 보자. 이쪽이 유럽인데 유럽 쪽에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우리는 나타나는 판의 경계 부분이 있다. 어디겠니? 요게 정도 표현했다는 소리는 인도 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무슨 경계?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잖아.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무슨 경계? 지금 너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말라야 경계 무슨 경계? 수렴형. 그 중에서 무슨 경계? 충돌형. 그 다음에 뭐를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화산활동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 무슨 지진? 천발부터 중발 지진.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요쪽이 누구 있는데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의 특징, 판이 생성하는 장소도 맞지? 그 다음에 또 화산활동 일어나나? 일어나지. 그 다음에 지진은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알겠지? 다 외워져 있어야 돼. 요쪽 어디지? 일본 해구. 일본 해구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화산활동 있습니다. 지진,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납니다. 나타나는 지형, 해령 나타나지. 그 다음에 호상열도 나타나지. 습곡산맥 나타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 지진. 아까 얘기했지? 화산도 얘기했었고. 그런 특징을 다 외워져 있어야 돼. 요쪽 어디야? 필리핀에 있는 위치. 마리아나 해구지. 마리아나 해구 섭입형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부딪혀서 밀도가 큰 태평양판의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에, 알겠지? 거기서 나타난 지형,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 서곡산맥은 안 나타납니다. 태평양 그 해양판과 해양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요쪽 방금 전에 배웠던 보존형 경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요쪽입니다. 북미 쪽에, 알겠지? 캐나다하고 미국이 있는 그 근처가 우리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있는 거 요거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나스카판. 나스카판 해양판, 남미 대륙판. 야가 가서 또 섭입하겠지. 이렇게 서곡산맥 만들어졌던 거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요쪽 대서양. 대서양 중앙에 대서양 중앙해령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 해령, 지진, 천발 지진, 화산활동 일어납니다. 그런 걸 다 외워져 있어요. 이 바닥은 문제 풀 수 있는 단원이다. 알겠니?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것만 알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 단원이다. 생물 단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반드시 복습해가면서 가라. 알겠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 쪽수로 166쪽 갑시다. 166쪽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선생님 필기할 테니까 필기 준비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생명 시스템. 자, 그래서 생명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생물이라는 게 생물의 유기적 구성이라 해가지고 생물의 유기적 구성.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습니다. 생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노? 세포로 되어 있지요.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지? 조직. 조직이 모이면요? 기관, 개체지, 맞지? 그래서 생물의 구성 단계가 세포.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너희들 식물 있지, 식물.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모여서 뭐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잘 봐봐. 일반 생물들은 조직 다음에 기관인데, 식물은 조직에서 식물만 그렇다. 조직계가 있지. 조직계. 그리고 기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니? 개체가 되잖아, 맞지? 개체. 근데 동물들은 세포, 조직계 없다, 알겠지? 그 다음에 기관 다음 뭐가 있지? 그렇지요. 기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요거만 우리가 잘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가로 1번 해가지고 우리 식물부터 한번 보자. 식물. 그래서 식물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식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좀 알아둬야 될 것들만 잠깐만 알자. 원래 이거를 갖다가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도 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생물2로 단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알고 있어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 기관에 해당하는 게, 식물에서 기관은 뿌리, 줄기, 그 다음에 잎, 이렇게 뿌리, 줄기, 잎을 갖다가 우리는 영양기관이라 합니다. 영양기관. 그래서 뿌리, 줄기, 잎, 걔네들이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꽃, 열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생식기관. 그래서 요런 용어를 들었을 때, 기관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직에 속하는 것도 하나 좀 적어 놓자. 우리 조직에 속하는 게 너희들 생장점이라고 들어봤나? 그 다음에 형성층, 이런 거 있지. 형성층. 그래서 생장점, 형성층. 그러고 너희들 물관, 체관 이런 거 들어봤지, 맞지? 그래서 물관, 그 다음에 체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직에 속한다는 사실, 그것들만 좀 알고 가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 봅시다. 동물. 자, 2번 동물입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고 얘기했었다.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개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꼭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조직에 속하는 거, 조직은 세포들의 모임이잖아, 맞지? 너희들 우리 혈액 한번 보자. 혈액. 우리가 피를 딱 뽑았다. 피 뽑으면 피 속에 뭐 들어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있지, 맞지? 그럼 적혈구, 백혈구는 우리가 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니? 세포입니다. 적혈구 세포고, 백혈구 세포고, 혈소판 다 세포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혈액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에다가 혈장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혈장. 혈장까지 같이 있으면 혈액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세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우리는 혈액이 조직에 속합니다. 혈액은 조직에 속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너희들 뭐 근육 조직에 보면 뼈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골격근 있지? 이런 골격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조직에 속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 속하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뭐 위, 심장, 간, 콩팥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관에 속해요. 그럼 쟤네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위, 뭐 우리 위, 식도, 뭐 간, 또 뭐 있노? 뭐 소장 이런 거 그러면 무슨 계야? 그렇지. 걔네들이 모여서 소화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이런 거 모이면요, 그렇지요, 순환계. 다시 여기다가 쌤이 혈관도 하나 적어 놓자. 너희들 혈관 그러면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들어봤지, 맞지? 이런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은 안에 조직이 모여서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혈관은 기관에 속하고, 이 혈관과 심장을 합쳐서 순환계라 그러지,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적으로 조금만 봐주면 되는 부분이라 별로 중요한 부분도 없어서 쌤 금방 넘어간다, 알겠지? 책 좀 보지. 자, 책이 A. 자, 생명 시스템과 세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생명 시스템. 자, 1번을 보니까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명권을 구성하고, 우리 지구 시스템에 우리 지구계 저번에 배웠지? 몇 개 있더노? 5개 있지, 맞지? 뭐 있노? 기권, 수권, 식권, 생물권, 외권이 있었지. 그 중에서 생물권에 속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생태계 내에서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된다. 2번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 개체일 수도 있고 뒤에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다. 줄쳐라. 그 밑에다 적어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세포 생물. 단세포. 세포가 하나만 있어도 그만은 생물이야, 알겠지? 너희들 세포 하나 있는 거 뭐 있노? 세포가 하나 있는 거 뭐 있노? 선생님 지금 이 첫 수업은요, 처음에 너 지금 첫 바퀴 돌잖아, 맞지? 첫 바퀴는 너희들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으려고 선생님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중등부 너희들이 배웠을 때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거야. 아는 거 없나? 단세포. 우리 사람 단세포가, 우린 다세포지, 맞지? 다세포. 단세포 뭐 있어? 세균. 뭐 세균. 상당히 하등한 것들. 너희들 아메바 들어봤나? 집신벌레. 이런 현미경으로 막 들다봐야 되는 것들 있지? 그러면 세포 하나인데도 금방 생물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생명 시스템의 유기적 구성.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를 치자. 세포 동그라미, 조직 동그라미, 기관 동그라미, 개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쳤으면 밑에 세포 밑에 두 번째 줄을 줄쳐라.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세포다. 조직 동그라미 칠래요? 줄치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야. 조직이면 셈 봐라. 이 조직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모이는 세포들도 걔네들 모양이든 하는 역할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조직이 되더라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잘 기억 좀 해주고, 그 다음 기관 그러면 밑에 뭐 줄칠 건 없다. 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개체 그러면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 2번 동물체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동물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있고, 이거 이미 아는 내용이지, 맞지? 동물의 기관계 있고, 식물체는 여러 조직이 모여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가 있다. 그래서 식물한테는 조직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밑에 동물체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 그래서 동물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봤을 때 그게 기관에 줄만 좀 때려놨죠. 심장, 간, 폐, 뇌. 이렇게 심장, 간, 폐, 뇌 그러면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그 다음 기관계 보니까 기관계는 동물만 있다 이거 있었지 맞지? 그 다음 오른쪽 갑시다. 식물. 자, 식물에 조직계가 있다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 그 그림의 줄치자 잎, 줄기, 뿌리, 꽃. 잎, 줄기, 뿌리, 꽃 이게 기관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버떡 끝내고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 너희들 세포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관찰한 적 있나? 지효야? 자나? 세포 관찰한 적 있나? 한 번도 현미경을 관찰한 적 없어요? 세포 구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그림을 그리고 알겠지? 요게 그림 하나하나씩 그리면서 옆에다가 필기를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칠판이 이 전체에서 이 전체까지 갈 거야 알겠지? 세포 구조 그림 그리면 그렇게 너희들도 노트에 그림을 조금 크게 많이 크게는 말고 알겠지? 알아볼 수 있게끔 조금 크게 그려. 그래야만 그 이름을 적을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놓고 옆에 설명을 다 따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먼저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우리 책에 166쪽 제일 밑에 세포 그림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게 동물세포라고 돼 있지? 오른쪽에 있는 게 식물세포라고 돼 있지? 너희들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자 뚜렷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 없나? 똑같나? 세포벽이지. 세포벽은 누구만 갖고 있어? 식물세포만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세포벽은 단단한 거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세포는 둥글둥글하고 식물세포는 그렇게 각이 젖어 있다 맞지? 우리 사람도 세포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지? 사람이 세포벽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세포벽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키가 100m가 넘을 겁니다. 알겠니? 나무만큼. 너희들 저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나무